연립방정식의 활용 두 번째 시간입니다. 쏙쏙 개념 익히기부터 한번 공부해 볼 텐데요. 1번에 보시면 동민이가 등산을 하는데 A 코스를 선택해서 정상까지 시속 3km로 올라가고 B 코스를 선택해서 출발 지점까지 시속 4km로 내려왔더니 총 5시간 반이 걸렸다고 합니다. A, B 두 코스의 거리 합이 19km일 때 내려온 거리를 구하시오 라고 하는 게 문제예요. A 코스는 올라가는 거고 B 코스는 내려가는 거죠. A 코스의 거리를 Xkm라고 하고 B 코스의 거리를 Ykm라고 합시다. 그러면 둘의 합이 19니까 X 플러스 Y는 19가 되죠. 그리고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총 5시간 반이 걸렸다고 하니까 우리가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가 된다라는 식을 사용해서 올라가는 시간은 속력이 3이니까 분모가 3이고 X는 거리죠. 3분의 X가로 올라가는 데 걸린 시간이에요. 마찬가지로 4분의 Y는 속력이 4고 거리가 Y니까 4분의 Y가 내려오는 데 걸리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걸 더했더니 5시간 30분을 숫자로 바꾼 2분의 11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연립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위에 있는 식에다가는 4배를 하고 아래에 있는 식에다 12배를 하면 다음과 같은 식이 만들어집니다. 이 둘을 빼주시면 4y에서 3y를 빼니까 y가 되고 76에서 66을 빼니까 10이 되죠. 그래서 내려온 거리는 뭐였어요? y죠. 그래서 y는 10km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문제 2번을 한번 봅시다. 작년에 어느 학교의 전체 학생은 1000명이었다고 합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남학생이 2%가 감소하고 여학생은 5%가 증가해서 1022명이 됐다고 하니까 결론적으로 22명이 추가가 된 거죠. 이때 올해 이 학생의 남학생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남학생을 X명이라고 하고 여학생을 Y명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올해 남학생은 5%가 증가했으니까 원래는 100%였죠. 5%가 늘었으니까 105%가 된 거예요. 그래서 X명의 105%가 되니까 100분의 105X가 되는 겁니다. 같은 원리로 여학생은 어떻게 될까요? 문제를 잘못 봤네요. 남학생이 2%가 감소했으니까 2%가 빠져야 돼요. 그래서 몇 퍼센트가 되죠? 98%가 되죠? 그래서 100분의 98X가 되겠어요. 여학생은 5%가 증가했으니까 105%가 돼서 100분의 105X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바는 올해의 남학생이니까 이쪽이 지금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사용해서 미지수가 2개니까 식을 2개를 가진 연립방정식을 세워서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데 첫 번째 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작년에 전체 학생이 1000명이니까 x랑 y를 더한 게 1000이 되겠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식이 되겠고 두 번째 식은 남학생은 2%가 감소했으니까 x명의 2%를 생각을 하면은 100분의 2x죠. 그런데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감소했죠. 그래서 빼야 되겠습니다. 여학생은 5%가 증가했다고 하니까 y의 5%인 f분의 5y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소한 남학생과 증가한 여학생을 다 계산했더니 결론적으로 22명이 늘었다는 거니까 그 결과가 22가 돼야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이 연립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위에 있는 식에다가는 몇 배를 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 지금 x가 지금 궁금하죠? x가 궁금하니까 5배를 하고요.
아래에 있는 식에다가는 100 더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5x 플러스 5y는 5000이 되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5y는 2200이 되죠. 그래서 이 둘을 빼주시면 5y가 상쇄가 되고 7x는 3000, 2800명이 되죠. 그래서 x는 뭐가 되겠어요? 400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건 올해의 남학생 100분의 98x니까 식에다가 100분의 98 x 자리에 서백을 대입해 주시면 4가 되니까 어떻게 되죠? 392명이 되죠. 그래서 올해 남학생은 39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갑시다. 도식품 A, B가 있습니다. 식품 A에는 단백질이 20%, 탄수화물이 30%가 들어있고 식품 B에는 단백질이 20%, 탄수화물이 10%가 들어있어요. 두 식품을 함께 먹어서 단백질이 40g, 탄수화물을 30g 얻으려면 A와 B는 각각 몇 g을 섭취해야 하는가 그게 궁금한 겁니다. 자, A와 B를 각각 몇 g씩 먹어야 되는지가 궁금한 거니까 식품 A를 내가 Xg이라고 하고요. 식품 B를 Yg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단백질이 얼만큼 있는 거예요? 20%가 있는 거니까 Xg의 20%인 100분의 20X가 있는 거죠. 그리고 탄수화물은 30%가 들어있으니까 Xg의 30%여서 100분의 30 Xg이 되죠. 그럼 마찬가지로 B에는 어떻겠어요? B 같은 경우는 단백질이 20%가 들어있으니까 Y의 20%인 100분의 20 Y가 되겠고요. 탄수화물이 10%가 들어있으니까 Y의 10%인 100분의 10 Yg이 되죠. 그러면 내가 이 둘을 다 먹었어요. 다 먹으면은 단백질이 요만큼 들어가고 요만큼 들어가죠. 그래서 지금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이 내가 먹은 단백질의 양이죠. 그거를 그대로 더해주시면 몇 g이 돼야 돼요? 총 40g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탄수화물을 요만큼 요만큼 먹었어요. 그래서 이 둘을 더해주시면 총 몇 g이 돼야 돼요? 30g이 돼야 되죠. 그럼 이 방정식을 해결하면은 x랑 y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계산은 스스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연립방정식을 풀면 x랑 y가 각각 뭔가가 나오겠죠? 계산 여러분이 한번 해주세요. 이 방정식을 풀어주면 됩니다. 자, 문제 4번으로 한번 갈까요? 둘레의 길이가 1.8km인 공원의 둘레를 테리와 지수가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하여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면은 20분 뒤에 처음으로 만나고요. 같은 방향으로 돌면은 45분 뒤에 처음으로 만난다고 합니다. 이때 테리와 지수의 속력을 구해달라고 하니까 테리의 속력을 x 미터 퍼 분이라고 하면 되겠죠? 분속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지수는요 y 미터 퍼 분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느낌이 좀 오시죠? 첫 번째 식은 뭐가 돼야 되겠어요?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았을 때 총 20분이라고 하니까 그것과 관련된 식이 나와야 되겠고 두 번째는 같은 방향으로 돌았을 때 45분 뒤에 처음 만난다고 하니까 이 조건을 사용한 식이 두 번째로 나오면 되겠습니다.
이런 트랙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여기서 출발하는데 반대 방향으로 돈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테리가 이렇게 돌고요. 누가 또 어떻게 돌아요? 지수가 이 반대 방향으로 돌면은 20분 뒤에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테리가 이동한 거리랑 지수가 이동한 거리를 더한 게 전체의 둘레가 되겠죠. 한 바퀴가 딱 커버가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리를 어떻게 구했죠? 시간 곱하기 속력이죠. 그럼 테리가 이동한 거리는 속력이 지금 x고 시간이 20이니까 20x가 됩니다. 그리고 지수도 이동한 시간은 똑같죠. 20이에요. 거리, 근데 속력이 y니까 20y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식을 계산하면은 총 몇 바퀴가 돼야 돼요? 총 한 바퀴가 돼야 되는 거죠. 총 한 바퀴가 돼야 되니까 요걸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20x 플러스 20y는 1.8km니까 1800m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단위가 지금 미터죠? 그래서 20x 플러스 20y는 1800이다 라고 하는 방정식이 하나가 주어졌고 두 번째는 같은 방향으로 돌 때예요. 같은 방향으로 돈다는 거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자, 지금 테리가 더 빠르잖아요. 그렇죠? 테리가 열심히 걸어가지고 한 바퀴를 찍고 다시 이동을 해가지고 요만큼밖에 이동을 못한 지수를 따라잡았을 때 이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테리가 이동한 거리랑 지수가 이동한 거리를 빼면은 정확히 한 바퀴가 나와야 되죠. 한 바퀴만큼 더 움직여야지 지수를 따라잡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엔 테리의 거리에서 지수의 거리를 뺀 게 정확히 1800이 된다 라고 하는 식으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시간이 45분이니까 20분 대신에 45를 대입해 주시면 다음과 같은 10이 나오죠. 45x 빼기 45y는 1800.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연립방정식을 풀어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x랑 y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방정식을 푸는 건 여러분이 한번 해주세요. 자, 이제 핵심 유형 문제 파트로 넘어왔는데 여기 있는 거를 전부 다 풀어주는 건 아니고 대표적인 문제들만 몇 개를 골라서 같이 풀어줄 거고요. 숙제하다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정규 시간이나 보충 시간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동주는 집에서 4km 떨어진 학교에 가려고 오전 7시 20분에 출발했어요. 처음에는 시속 4km로 걷다가 중간에 시속 9km로 뛰어 오전 8시에 학교에 도착했을 때 동주가 걸어간 거리를 구해달라고 합니다. 알 수 있는 게 뭐죠? 오전 7시 20분에 출발했는데 8시에 도착했어요. 그러면 총 얼마나 걸린 거예요? 그렇죠. 40분이 걸린 거죠. 요사시도 추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그려보면은 여기가 동준의 집이고요. 학교까지 거리가 4km예요. 학교죠, 여기가. 그러면 처음엔 시속 4km로 걷다가 중간에 늦을 것 같아서 열심히 뛰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걸음거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얘는 뭐가 되겠어요? 뛴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x 킬로미터를 걷고 y 킬로미터를 뛰었다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첫 번째로 얻을 수 있는 식은 뭡니까? x랑 y를 더한 게 전부 다 4가 돼야 되죠. 총 거리가 4니까요. 그럼 두 번째는 열심히 걸은 시간하고 열심히 뛴 시간을 더한 게 전체가 40분이니까 시간과 관련된 식을 하나를 잡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은 뭐였죠? 속력분의 거리잖아요. 그럼 내가 열심히 걸은 시간은 뭐예요?
나는 얼마큼 걸었죠? X킬로미터를 걸었죠? 속력은요? 처음엔 4예요. 그러니까 4분의 X가 가로 동주가 걸어간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주가 뛴 시간은 9분의 Y가 되죠. 시간이 Y고 거리가 Y, 시간이 9고 거리가 Y니까요. 는 40이라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 단위가 지금 시속이죠. 단위가 시간이기 때문에 이 40분도 시간 단위로 바꿔줘야 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60분의 40이니까 3분의 2가 되겠죠. 자, 여러분이 이 방정식을 풀어주시면 뭘 얻을 수 있겠어요? X랑 Y를 얻을 수 있죠. 근데 걸어간 거리니까는 뭐가 궁금한 거예요? X가 궁금한 거예요. 계산은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10번에 이 배를 타고 올라가는 거, 이 문제도 굉장히 유명한 문제인데요.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가 강이에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오르죠? 이렇게 흐른다고 합시다. 배를 타고 길이가 20km인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2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또 따라 내려오는 데는 1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정지한 물에서의 배의 속력을 구하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들, 물도 유속이라고 하죠. 흐르는 속력이 있잖아요. 그리고 배도 속력이 있죠. 근데 지금 배의 속력이 궁금한 거니까 배의 속력을 x km per 시간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강물의 속력, 유속을 y km per 시간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식이 두 가지가 나와야 되는데 첫 번째 식은 어떤 식이겠어요? 당연히 거슬러 올라갔다가 관련된 식이 나오죠. 두 번째는 뭐가 나와요? 땅을 따라서 내려올 때 걸리는 그 시간과 관련된 식이 하나가 또 나오죠. 어찌됐든지 간에 길이는 20km니까요. 거슬러 올라가나 따라서 내려오나 내가 이동해야 되는 거리는 20이에요. 맞죠? 어쨌든 20km를 이동해야 돼요. 거슬러 가나 따라서 내려오나 거리는 20입니다. 그럼 거리를 어떻게 계산해요? 시간과 속력을 곱함으로써 계산할 수 있죠. 그러면 거슬러 올라갈 때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2시간이 걸리죠. 하지만 속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강을 거슬러 올라가니까 이 방향으로 올라가요. 그런데 물은 나를 반대로 이렇게 밀어내죠. 그래서 배의 속력 자체는 x km per 시가 맞는데 물의 속력만큼의 간섭을 받기 때문에 x에서 y를 정확히 빼줘야 됩니다. 괜찮죠, 여기까지? 자, 이번에는 따라서 내려온다고 생각하면은 시간이 1이니까요. 그냥 1이에요. 근데 이 경우에 속력은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배와 함께, 내 배는 물과 함께 내려와요. 똑같이 내려오죠? 그럼 나는 가만히 있어도 물이 나를 밀어요. 어느 방향으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강을 따라서 내려올 때는 배의 속력과 유속을 더해준 게 전체 속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와 같은 식을 얻었어요. 그럼 이 두 개를 연립해주면 되니까 1을 나눌까요? x-y는 10, x 플러스 y는 20이죠. 여러분들이 이 연립방정식을 풀면은 x랑 y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궁금한 게 지금 뭐죠? 배의 속력이죠. x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은 여러분이 한번 해보는 것으로 합시다, 여러분들. 자, 이와 함께 또 유명한 문제는 기차 문제예요. 일정한 속력으로 다니는 기차가 길이가 800m인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는 데는 23초가 걸리고 길이가 400m인 기차를 완전히 통과하는 데는 13초가 걸린다고 합니다. 이때 기차의 길이를 구해달라고 하니까 이 녀석을 x라고 하면 되겠네요. 단위는 뭐가 되면 될까요? 미터라고 합시다. 그렇죠? 자, 터널이 지금 이렇게 있어요. 터널이 있는데 이 터널에 기차가 지금 들어갔습니다.
이 터널이 800m니까요. 기차가 이렇게 찌찌폭폭 이동해가지고 이 마지막을 뚫고 나가면은 일단은 이 운전석에 앉아 있는 기사님은 터널 밖에 나왔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기차가 터널을 완전히 통과했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차의 나머지 뒤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은 창밖을 보면은 다 터널이죠. 아직은 어두컴컴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사님만 이렇게 터널 밖으로 빠져나왔다고 해서 터널을 완전히 통과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언제가 완전히 통과한 게 되겠어요? 기차의 끝칸에 타고 있는 사람까지 모두 터널을 빠져나와야지 기차가 완전히 빠져나왔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터널의 길이 800m를 통과하는 건 당연한 거고 기차 자신의 길이인 X미터까지도 이동을 해야지 총 800 플러스 X미터를 통과해야지만 기차가 완전히 터널 밖으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그러면 첫 번째 식을 만들 준비가 다 됐어요. 내가 이동해야 되는 거리는 뭐다? 800 플러스 X예요. 이게 거리예요. 내가 이동해야 되는. 그럼 그 거리를 이제 시간과 속력의 곱으로 표현해 보시면은 시간은 지금 23초죠. 속력은 지금 뭐예요? 속력이 없죠. 속력을 y라고 합시다. 어쩐지 뭔가가 좀 어색했죠? 기차의 길이를 x라고 하고 기차의 속력을 ym per 초라고 합시다. 단위가 지금 초랑 미터죠. 그래서 23y가 바로 전체 거리가 되는 거예요. 23이 시간이고 y가 속력이죠. 두 번째, 이번에 400m의 다리를 완전히 건너는데 400m든 800m든 8000m든 다리의 길이 플러스 기차 자신의 거리까지 이동을 해야 됩니다. 이때는 13초가 걸린다고 하니까 13 곱하기 y가 바로 내가 이동해야 되는 거리가 되겠군요. 그래서 요 두 식을 연립을 해주시면은 우리가 어떤 거 얻을 수 있어요? x랑 y도 얻을 수 있죠? 이 중에 내가 궁금한 건 뭐야? 기차의 길이니까 x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전히 계산하는 건 여러분들이 나보다 전문가니까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건너가 봅시다. 까다로운 유형이라고 돼 있죠? 한번 같이 볼까요? 아까는 학교 문제였는데 이번에는 회사로 바뀌었습니다. 올해 어느 회사의 지원자는 작년에 비해 여자는 15%가 증가하고 남자는 10%가 감소해서 전체적으로 20명이 늘어난 520명이 되었다. 작년 여자 지원자 몇 명인가? 20명 늘어나서 올해가 520명이 됐다고 하니까 작년의 지원자는 몇 명이었겠어요? 20명을 빼서 500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죠.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작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남자 지원자를 X명이라고 하고 여자 지원자를 내가 Y명이라고 하면 내가 첫 번째로 잡을 수 있는 식이 뭐예요? X 플러스 Y가 500이다죠? 그런데 올해는 여자 지원자가 15%가 증가했으니까 식이 뭐가 되겠습니까? 100분의 15Y죠. 남자는 10%가 감소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100분의 10 X가 되겠습니다. 이 둘을 더했더니 남자 지원자는 줄어들고 여자 지원자는 늘어나고 둘 다 종합적으로 확인을 하니까 전체적으로는 20명이 늘어났다고 하니 그 결과가 20이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이 이 방정식을 열심히 풀면은 뭐가 나오겠어요? X랑 Y가 나오죠? 그 중에 내가 궁금한 건 여자 지원자니까 Y가 나오죠? 근데 이 Y가 바로 답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Y는 어떤 Y예요? 작년 여성 지원자예요. 근데 내가 궁금한 건 뭐지? 미안합니다. 작년 여자 지원자가 궁금한 거네.
그래서 요 y가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바가 되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문제에서 올해 지원자가 궁금하다고 했어요. 나는 올해 지원자가 궁금한걸? 그러면 y는 답이 아니죠. y는 작년이니까요.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15%가 증가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100%인데 15%가 느니까 115%가 되는 거죠. 그래서 y의 115%인 100분의 115y가 바로 이 문제의 경우에서는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조금 쉽게 나와서 그냥 작년 여자 지원자만 구해라 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이 방정식을 풀어준 다음에 얻은 y가 바로 그대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계산은 여러분이 한번 해주세요. 자, 14번에 보시면은 두 상품 A, B를 합쳐서 28,000원에 사가지고요. A 상품은 원가의 15%, B 상품은 원가의 20%의 이익을 붙여서 팔았더니 4,800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때 A 상품의 판매 가격을 구해주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빵집 사장님이 빵 A랑 빵 B를 28,000원에 공장에서 사왔어요. 그러면은 요 문장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A의 원가랑 B의 원가를 더한 게 28,000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공장에서 사온 가격을 원가라고 하거든요. 원가라고 하면 되는데 여러분의 조금 혼동을 주기 위해서 첫 번째 문장에서 원가라는 표현을 일부러 쓰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A의 원가를 A1이라고 하고요. 스몰 a라고 합시다. B의 원가를 스몰 b라고 하면 이 둘을 더한 게 28,000원이죠. 참고로 미지수를 반드시 x, y를만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a, b를 써도 괜찮습니다. 자, 그랬더니 15%의 이익을 붙였으니까 100분의 15a죠. b는 20%의 이익을 붙였으니까 100분의 20b에 이렇게 했더니 내가 얼만큼의 이익을 받았다는 거예요? 4,800원의 이익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주어져 있는 요 연립방정식을 풀어주시면은 답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얘를 구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A, B가 나오죠?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지금 A 상품의 판매 가격이니까 우선 요 A를 선택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요 A는 어디까지나 뭐다? 상품 A의 원가예요. 그쵸? 상품 A의 원가일 뿐이야. 그러면 상품 A의 원가가 궁금한 게 아니고 판매 가격이 궁금한 거잖아요. 그럼 판매 가격은 어떻게 구하겠어요? 사장님이 사온 원가에다가 사장님이 붙인 이익을 추가한 게 판매 가격이 되는 거죠. 그쵸? 원가는 뭐예요? 우리가 아까 구한 A의 이익은 뭐예요? 여기 두 번째 문장에 보시면 이익이 원가의 15%라고 돼 있죠? 그럼 뭐가 될까? 원가 A의 15%니까 어머나 쏘리 100분의 15A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A를 구한 다음에 이 A를 요 식에 대입해서 계산해 주시면 우리가 바로 원하는 판매 가격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계산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어요. 자, 우린 다음 문제를 한번 가봅시다. 자, 15번에 보시면 민지가 3일 동안 한 후 나머지는 원호가 12일 동안 해서 완성할 수 있는 작업을 민지랑 원호가 6일 동안 해서 완성했다고 합니다. 같은 작업을 원호가 혼자 하면 작업을 완성하는데 며칠이 걸리는가를 구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미지수를 어떻게 넣어야 될까요? 민지랑 원호가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민지가 하루에 X만큼의 일을 할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럼 원호는 Y만큼 할 수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이 첫 번째 문장을 우리가 수식으로 바꾸면은 민지는 3일 동안 일을 했으니까
3x만큼 일을 한 거죠. 하루에 x니까 이틀이면 2x, 사흘이면 3x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원호가 12일 동안 했으니까 12y를 더해주면 되죠. 이렇게 일을 했더니 일이 끝났어요. 그럼 일의 전체 양을 뭐라고 하죠? 1이라고 하자. 100이라고 해도 되는데 100은 크잖아요. 0 두 개를 떼서 1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1이 바로 일의 양 전체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민지랑 원호가 함께 6일 동안 했다고 하니까 민지도 6일 동안 하고 원호도 6일 동안 해서 일이 끝난 거죠. 그럼 여러분이 이 방정식을 풀어주면은 x랑 y를 얻을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내가 다 넘겼잖아요. 오늘은 내가 한번 이번엔 내가 한번 해주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 원호가 궁금한 거죠? 위에다가 2배 할까요? 그럼 뭐가 돼요? 6x 플러스 24y가 2예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를 빼요. 그러면 18y가 1이잖아요. 그래서 y가 18분의 1이죠. 원호는 하루에 얼만큼 일하는 거예요? 18분의 1만큼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호가 얼만큼 몇 일 동안 일을 해야지 일이 끝날 것인가 생각하면 식이 이렇게 되잖아요. 여긴 뭐가 들어가겠어요, 여러분들? 당연히 18이 들어가죠. 그래서 원호가 혼자 하면은 며칠이 걸린다? 18일이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다음으로 갑시다, 여러분들. 드디어 대망의 농도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농도에 대한 문제는 22 개정 교육 과정에서 많이 삭제가 된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출제가 되는 학교들은 꾸준히 출제를 하고요. 또 이 농도에 대한 문제는 그냥 수학에서만 끝나는 건 아니고 나중에 중학교 고학년 되고 고등학교 가서 화학 공부를 할 때 용액에 대한 문제로서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연립방정식만을 위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유용하게 쓸 일이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면은 그래도 조금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도 나온다 그 말이야. 맞죠? 자, 여기서 어떤 걸 같이 볼 거냐면은 문제 20번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8%의 소금물에 소금을 더 넣어서 31%의 소금을 400g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때 더 넣은 소금의 양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그림을 그리면 여기에 소금물이 있어요. 이렇게 색깔을 푸른색으로 합시다. 농도가 8%에 여기다가 뭘 했다는 거예요? 그냥 생소금을 넣었다는 거죠. 소금물이 아니라 소금이에요. 소금. 이걸 부었더니만 어떻게 됐다? 31%의 소금물이 됐다. 근데 400g이에요. 이때 더 넣은 소금의 양을 알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넣은 소금의 양을 소금이니까 S라고 할까요? Sg이라고 합시다. 소트. 그럼 이 소금물은 뭐라고 할까요? T라고 할까요? Tg이라고 합시다. S 근처에 T가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 주면 되냐면 첫 번째로 이 T랑 S를 더한 게 전체 400g이 나와줘야 되죠. 그쵸? T랑 S를 더한 게 400g이 나와줘야 돼요. 그러면은 두 번째 식이 하나가 필요한데 그건 어디서 오면 될까요? 여러분들 8% 소금물 안에 뭐가 있어요? 소금이 있죠. 그렇죠? 여기 소금이 있죠? 여기도 뭐가 있어요? 소금이 있죠. 이 녀석과 이 녀석을 더한 게 그대로 들어가니까 여기도 그대로 소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녀석의 소금의 양과 이 녀석의 소금의 양을 더한 게 전체의 소금의 양과 같다는 식을 세워주면 되겠죠? 우선은 Tg의 8%니까 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100분의
8T가 되죠. 여긴 소금밖에 없어요. 그냥 S가 되죠. 맨 오른쪽은요. 400g에 32%니까 400 곱하기 100분의 31이 되겠습니다. 이 식을 풀어주시면 되는데 이 100이 요거는 그냥 냅두고요. 8배 할까요? 8배 합시다. 8배 하면 8T 플러스 8S는 3200. 여기다가는 100배 하면 8T 플러스 100S는 12400이 되죠. 그래서 어떻게 뺄 거냐면은 아래에서 위를 뺍시다. 거꾸로 생각하면 돼요. 8T에서 8T를 빼니까 사라지죠. 100S에서 8S를 빼니까 92S가 되죠. 그리고 12400에서 3200을 빼니까 뭐가 됩니까? 선생님 산술이 약해요. 9200이죠. 그래서 S는 뭐가 돼요? 100이 되죠. 여러분이 풀어야 되는데 내가 풀어줬네. 아무튼 어쩌다 보니 답까지 구했습니다. 더 넣은 소금의 양은 뭐가 된다? 100g이 된다. 좋습니다. 자, 23번 문제 한번 볼까요? 철과 구리를 1대 1의 비율로 포함한 합금 A와 철과 구리가 3대 1의 비율로 포함된 합금 B를 녹여서 철과 구리를 2대 1의 비율로 포함한 새로운 합금 420g을 만들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때 합금 A와 합금 B의 양을 차례로 구해달라고 합니다. 자, 합금 A의 양을 Ag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합금 B의 양을 Bg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A라고 하는 녀석은 철과 구리가 1대 1로 했으니까 철이 얼만큼 있는 거예요? 2분의 1 A만큼 있는 거죠. 구리는요? 2분의 1 A만큼 있어요. 그래야 딱 1대 1이 되죠. 그러면 B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철과 구리가 얼만큼 있죠? 3대 1의 비율로 있으니까 4등분한 것 중에 3개를 철이 가져가는 거야. 그래서 4분의 3 B가 되죠. 구리는요? 4등분한 것 중에 하나를 가져가니까 4분의 2 B가 되죠. 그래서 둘을 녹여서 섞였어요. 그러면은 철끼리 더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2분의 1 A랑 4분의 3 B를 더한 게 뭐가 돼요? 철의 양이 되는 거죠. 섞었을 때. 그럼 구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구리도 마찬가지로 요 놈과 요 놈을 더할 거 아니에요? 구리끼리 더해주니까 2분의 A 플러스 4분의 B예요. 그럼 여기 오른쪽엔 뭐가 올까요? 여러분들? 철과 구리가 2대 1로 섞인 새로운 합분 420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전체가 420인데 420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철이 있고 구리가 있는데 2대 1이니까 420을 3등분한 것 중에 2개를 철이 가져가고 하나는 구리가 가져간다는 거죠. 420을 3등분하면 뭐가 돼요? 140 아니에요? 철은 2개 가니까 2개 가져가니까 280이고 구리는 하나 가져가니까 140이죠. 그래서 전체 철은 280g, 구리는 140이 되죠. 둘이 섞은 게 280, 둘이 섞은 게 140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식을 풀어주면은 A랑 B의 양을 구할 수가 있죠. 풀면 뭐가 나와요? A, B가 나오잖아요. 요 A가 바로 대문자 A의 양, 요 B가 대문자 B의 양이니까 이 둘이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계산은 여러분이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갑시다. 실력업 문제예요. 연립방정식을 푸는데 C를 제목 보고 풀었더니
해가 x는 10, y는 15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위에는 제대로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10,15를 아래에다가 넣어봤자 해요. 왜냐면 C를 잘못 봤으니까 아래 식은 완전 엉터리인 거죠. 근데 적어도 이 위에 있는 식은 맞다는 거니까 x는 10, y는 15를 위에다가 대입을 해요. 10x 플러스 15, 10a 플러스 15b가 5죠. 이게 우리가 찾은 첫 번째 식이에요. 그런데 이놈을 바르게 풀면은 마이너스 2,3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방정식의 진짜 해가 되는 거예요. 전체 해가 되는 거지. 그러면 마이너스 2,3을 위에 있는 연립방정식에 바로 대입을 하면은 뭐가 되겠어요? 여기다 써볼까요? 마이너스 2,3에 대입을 하면은 마이너스 2a 플러스 3b가 5, 마이너스 2c 빼기 3은 15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번째 식으로부터 c는 바로 구할 수가 있어요. 마이너스 2c가 18이니까 c는 마이너스 9죠. 그리고 a랑 b를 구해야 되는데 처음에 우리가 잘못 푼 해를 위에다가 대입했을 때 나온 요식이랑 진짜 해를 대입했을 때 나온 요식이랑 a랑 b를 둘 다 가지고 있죠. 그러면 노란색으로 칠한 이 방정식이랑 녹색으로 칠한 이 방정식을 서로 연립을 하면은 뭘 할 수 있어요? a랑 b를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둘을 연립해주면 되겠습니다. 연립을 해볼까요? 일단은 위에 있는 식은 전체를 5로 나눌 수 있으니까 2a 플러스 3b는 1, 마이너스 2a 플러스 3b는 5죠. 이 둘을 더하면 6b는 6이니까 b가 1이에요. 그거를 위에 있는 식에 대입하면 요 놈이 3이잖아요. 그래서 a는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1이 되겠군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이고 b는 1이고 c는 마이너스 9니까 요거 세 개를 전부 다 더해주시면 정답은 마이너스 9가 되겠습니다. 복잡해 보여도 사실은 대입만 두 번 한 거죠. 대입 두 번 하고 연립 한 번 해서 풀어준 문제입니다. 자, 2-1번 볼까요? 모양과 크기가 같은 직사각형 여러 개를 겹치지 않게 이어붙이려고 합니다. 그림 1은 직사각형 5개를, 그림 2는 직사각형 4개를 이어붙인 것일 때 긴 변과 짧은 변의 길이를 구해달라고 합니다. 긴 변을 x라고 하고 짧은 변을 y cm라고 하면은 식 두 개를 얻어주는 거는 뚝딱 할 수 있죠. 긴 게 x니까 x, x. 얘는 짧죠. y, y, y. 다 더한 게 26이니까 식으로 표현하면은 2x 플러스 3y가 26이 된다는 식을 얻을 수 있고 얘는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이 너비가 6이에요. 근데 보니까 지금 어때요? 요 전체가 x인데 요만큼이 y죠.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요? x에서 y를 뺀게 되죠. 그럼 같은 원리로 얘도 뭐가 되겠어요? x 빼기 y가 되겠죠. 그래서 이 둘을 더해주면은 2배 x에서 2배 y를 뺀 게 6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립방정식을 연립해 주시면은 우리가 원하는 바를 뚝딱 알 수가 있어요. x, y가 나오죠. x가 긴 게 되는 거고 y가 짧은 게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네. 다음으로 갑시다. 같은 물건을 만드는 A, B 두 종류의 기기가 있습니다. A 기계 한 대와 B 기계 네 대를 동시에 사용하면은 물건을 10분 동안 200개를 만들 수 있고 A 기계 세 대와 B 기계 두 대를 동시에 사용하면은 물건을 5분 동안 200개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느낌상
요 첫 번째 이 첫 번째 문장을 가지고 뭐를 만들고 방정식을 하나 만들고 또 그 다음에 나오는 요거를 가지고 하나를 더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녹색 표시된 거를 가지고 하나, 보라색으로 하나, 그 둘을 연립하면 되겠다. 이런 느낌을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궁금한 건 뭐냐면 비기계 한 대가 물건 200개를 만드는 몇 분이 걸리는지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미지수 A랑 미지수 B를 둬요. 미지수 A는 기계 A가 1분 동안 만드는 물건의 개수라고 한번 두는 거예요. 1분 동안 만드는 물건의 개수. 그럼 B는 뭐가 되겠어요? 기계 B가 1분 동안 만드는 물건의 개수가 되겠죠. 그럼 이 첫 번째 식을 문장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기계는 한 대고요. 비기계는 네 대죠. A 플러스 4B가 되겠어. 그렇지? 근데 몇 분 동안 돌려요? 10분 동안 돌리죠. 그랬더니 몇 개 만들었다고요? 200개 만들었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식이죠. 두 번째는 A 기계는 세대니까 3A, B 기계는 두 대니까 2B. 그걸 5분 동안 투입했을 때 200개를 만드는 거잖아요. 요 두 방정식을 풀어주면은 우리가 원하는 A랑 B를 얻을 수가 있죠. 풀어볼까요? 우선은 10을 약분합시다. 그래서 A 플러스 4B는 20. 그 다음에 요 5를 약분한 다음에 동시에 여기다가 두 배를 해요. 그럼 뭐가 돼요? 6A 플러스 4B는 80이 되죠. 왜 이렇게 한 거예요? 바로 빼서 없애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요거를 빼는데 아래에서 위를 빼면은 5A는 60이 되죠. 그래서 A는 12가 되겠어요. 그러면 A가 10이니까 이 12를 어디에 대입해서 그 위에다 대입하면은 얘가 뭐가 돼야 돼요? 8이 돼야 되죠. 그럼 B는 뭐가 된다? 2가 된다. B의 정체가 뭐였어요? 기계 B가 1분 동안 만드는 물건의 개수였죠. 1분 동안 몇 개 만든다는 거예요? 2개 만든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200개 만들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어요? 2의 몇 배예요? 100배죠. 시간도 100배가 필요하겠네. 100분이 걸린다는 겁니다. 괜찮죠? 또 정답은 100분이 돼요. 이렇게 차근차근 문제를 가지고 식을 세워주면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습니다. 급하게 하면 실수하거든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생각해서 한번 해주시면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문제들은 왼쪽의 문제와 굉장히 흡사한 문제들이에요.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수업 시간에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분이 실전 테스트예요. 우리 연립방정식 단원에서 공부한 문제들이 다 모여 있는데 생각보다 쉽습니다. 생각보다 쉬우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다 해보시고요. 정 안 되는 문제들이 있으면 질문하는 것으로 합시다. 여기 있는 문제들이 지금 보니까 앞에 본문에 있는 문제들과 많이 흡사하니까요. 한번 찾아가면서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여기까지 해보시고 모르는 문제 있으면 정규 시간에 다시 물어보시고 같이 볼 만한 문제가 있으면은 영상을 찍어서 다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활용이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길어졌죠?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고 숙제하는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업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